네, 지금부터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추출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거를 물을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커피와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가 제일 맛있는지, 그리고 추출 시간에 따라서, 추출 기구에 따라서, 그리고 추출 방법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물, 적용할 수 있는 물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하고 물의 비율은요, 농도는 1에서 1.5, 1.15에서부터 1.35% 정도, 그리고 적정 수율은 1.8에서부터 2.2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몇 번의 통계를 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도는 뭐고 수율은 뭐냐? 농도, 여러분들 그 설탕물의 농도 어떻게 구했었나요? 설탕 플러스 물분의 설탕, 이렇게 구했었죠? 자, 이거 볼게요. 여기에 있는 컵에 이 커피 고형 성분 플러스 물분의 고형 성분, 이게 농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추출 수율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커피 알갱이가 100%라고 하면요,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빠져나오니까 투명했던 물이 까맣게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물에서는 없던 맛, 그리고 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향, 이런 게 물에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커피에서 빠져나오는 고형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0%라면 18에서 22% 정도의 고형 성분, 이만큼이 빠져나왔을 때, 18에서 22% 정도의 고형 성분이 빠져나왔을 때 제일 맛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농도는 물에 녹아있는 가용성 고형물의 백분율, 그러니까 이 커피 알갱이 고형 성분 플러스 물 분의 고형 성분, 이게 농도고요. 추출 수율은 사용 중 물에 녹아 나오는, 이게 100%라면 요만큼, 18에서 22% 고형물의 백분율, 이걸 수율이라고 하게 돼요. 추출 수율이 16%, 너무 조금, 커피가 이게 100%인데 이거에서 16% 이하로 추출이 되게 되면 커피의 성분이 너무 조금 추출되는 과소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소추출이면 커피에서 풋내, 그리고 땅콩내, 이런 게 나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출 수율이 24% 이상으로 커피가 아주 진하게 추출이 된다면, 커피의 성분이 많이 추출되는 과다 추출이 된다면요, 커피에서 떫은 맛, 그리고 쓴맛이 많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CAA에서는 적정 농도를 1.15에서 1.35, 그리고 적정 추출 수율은 1.8에서 2.2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에 알맞은 커피 입자를 분쇄도를 맞춰야지 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1교시에서 이렇게 고울 수도 있고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고 그 중간 정도일 수도 있게끔 잘 커피 입자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길 때는 입자를 좀 굵게 하면 물이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출 시간이 짧을 때는 너무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입자를 가늘게 해서 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출 시간에 알맞게 커피 입자를, 분쇄 입자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출 기구의 바른 조작, 추출 시간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물의 온도도 너무 낮으면 커피 성분이 잘 안 나오고 녹차 티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진하게 추출돼서
부정적인 맛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조작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적합한 추출 방법, 침출법이냐, 달인법이냐, 반복 여가 추출법이냐, 드립 여가 추출법이냐, 진공 여가 추출법, 가압 여가 추출법 등 어떤 추출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십니다. 요거는 참고로 요거 제일 많이 보셨죠? 이게 칼리탈은 드리퍼인데요. 이 드리퍼는 드립 여과 추출법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압 여과 추출법. 이거는 모카포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프렌치 프레스. 요거는 클레버. 그리고 요거는 요거가 스타레소라고 에어로프레스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크레마가 추출이 돼요. 이 두 개는 이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출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되시고, 추출 시간, 추출 물의 온도, 그리고 분쇄 입자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커피나 차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바로 물이죠. 물. 그래서 좋은 품질의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우선 좀 알아봐야지 되겠죠. 물은 추출 커피의 98에서 9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커피의 추출에 사용되는 물은 신선한 음용수 품질로서 냄새나 불순물들이 없어서 커피의 맛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50에서 100ppm 정도의 무기질이 용해되어 있는 물이 커피의 향미에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이 여러분들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많이 마시는 물, 이 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영상을 좀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은 나는 물신이다에 나왔었던 영상이고요. 나는 물신이다에서 그리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정수기물 이런 것들을 미네랄 함량을 비교한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짜릿하다. 아주 좋네. 우리 좋은 물 먹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이고 하는데 그냥 수돗물을 아니 엄청 많이 들었나 봐. 불이 번쩍 들어와요. 어떠세요 이 물?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정말 놀랍다. 다행이네요. 네. 이게 지금 놀라운 표정이에요? 놀랬다 진짜. 야, 그렇구나. 일단 수돗물 끓인 상당히 안심되네. 다행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이혜정 선생님 수소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천만 다행이네요. 자, 전가요? 역시 이제 다행이고요. 이번에 이모 씨는 생수라고 적혀 있는데 네네, 그냥, 사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물에 신경 쓰이시잖아요. 네네네. 미네랄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저런 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죠. 자, 가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계시면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계시면 불이 생수도
저거 뭐 그냥 다 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물만 닿으면. 만약에 다 들어오면 그것도 조금 무의미하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엔 기다려보면? 현영 씨. 네. 생수에는 들어있는구나. 이용식 씨도 역시 생수를 드시는데요. 이 생수는 또 어떤지. 예. 정말 좋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수기 사용하시잖아요. 그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면 좀 안심이 되고, 근데 그 물이 실제로 미네랄에 있어서는 어떤지 좀 여유가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수기를 쓰고 있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정수기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 정수기. 네, 먹어볼게요. 네. 저도 정수기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먹어볼게요. 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정수기는 잘 먹어. 네, 물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정수기는 정수 필터에 의해서 이런 미네랄이 다 걸러지게 돼요. 근데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먹는 게 더 좋다고 해요. 하나의 동영상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베이비들, 다이어트 하기 정말 힘들지? 이건 하루 한 번 잠들 여기서 잠깐 당신이 몰랐던 물에 대한 완전 중요하고 신기한 토막 상식. 자, 지금부터 궁금타파에서 알려드릴게요. 찜숭. 첫 번째 팁,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생수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가장 비싼 거 아님 가장 유명한 거? 여기 이 두 개의 물이 같은 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뭐가 같은 물일까? 아니, 설마 수원지가 같다? 제조업체도 설마 동일? 심지어 미네랄 함량까지 동일? 아니, 그렇다면 가격도 동일? 세상에나 다르다! 그리고 여기 이 네 가지의 물도 모두 같은 물? 하지만 역시 가격은 천차만별. 놀랍다, 놀라워. 취수원도 같고 만들어내는 공장도 같지만 다른 것은 오직 단 하나, 유통업체뿐. 비싸다고 좋은 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생수 구매할 땐 라벨을 꼼꼼히 체크하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팁, 요즘 물보다 차보다 더 많이 마시는 커피. 아니, 그런데 커피 끓일 때 가장 맛있는 물이 있다? 커피를 마실 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물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요? 아니, 왜 그런 거죠? 커피를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그 이제 물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 100에서 한 150mg/L 정도 되는데, 그때 그 물이 가장 맛있는 겁니다. 앞으로 커피 마실 땐 수돗물로 끓여 드세요. 네, 이렇게 수돗물에 100mg, 아까 전에 리터당 그 정도가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적정한 무기질이 용해되어 있어서 수돗물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의 성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물의 성분인 미네랄, 염소,
그리고 각종 유기물들은 물의 풍미, 냄새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근데 수돗물에는 시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리수라고 해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돗물로 찬물을 이용할 경우에요. 특히 아침에는 파이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물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파이프가 오래되었거나 그러니까 집을 지은 지 오래된 집 이런 곳은 특히 파이프가 오래될 가능성이 높죠.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 곳은요. 그리고 특정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산성 성분이 있으면 부식이 되어서 물이 아닌 다른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찻 주전자에 물을 채우기 전에 초반에 나오는 물을 어느 정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맛 분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의 맛, 향, 색상 이런 조화가 물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실 점은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염소 냄새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한 물을 사용하시면 더 커피의 향미를 해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생수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용존 미네랄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생수를 사용을 하시면 맛있는 차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의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맛 분자가 잘 녹아들지 못해 풍미가 없어지고 차의 색도 연한 색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커피도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는 커피도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차도 쓰고 떫은 맛, 커피도 쓰고 떫은 맛을 하는 탄닌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녹아나게 돼서 커피 맛이나 차의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커피에 사용될 물은 무향, 무색, 무취 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산성, 알칼리성 그것보다 중성, pH 7이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의 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7보다 낮다면 pH 7보다 낮으면 산성이고 pH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번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촘촘한 정수 필터를 거쳐서 미네랄이 없는 정수물보다는 적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게 더 커피 맛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생수별 미네랄 함량이 있어요. 생수별 에비앙 여러분들 에비앙 잘 알고 계시죠? 이 에비앙이 많은 양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다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다수 요거가 한 23 경도는 한 23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요. 커피에 적합한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기보다는 요 정도 미네랄을 함유한 생수가 더 적합하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대회 나가는 친구들은요. 백산수, 삼다수 또 뭐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생수를 놓고 커피를 추출을 해본 다음에 어떤 커피가 어떤 생수로 내렸을 때가 제일 맛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생수를 가지고 추출하는 데 활용하기도 해요. 자, 만약에 칼슘이 물에 제일 많이 있다면 좀 많이 들어있다면 칼슘은 커피 안의 향, 아로마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요. 페놀과 결합해서 향미가 좀 손실됩니다. 그리고 중탄산염과 반응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스케일, 여러분들 물 싱크대 같은데 보면 물이 마르고 나면 거기에 하얗게 자국이 남는 거 있죠?
이런 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일의 주 원인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을 보면 마그네슘은 커피 안에 향 분자를 가리고 거의 모든 커피 구성 성분을 뽑아내서 맛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물에 함유된 양은 적지만 칼슘과 같이 중탄산염과 반응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망가뜨리는 스케일의 주범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면 커피의 맛에서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고 또 이런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녹아져 있는 이것도 고형 성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감을 높이는 풍부한 맛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수소가 많이 있으면 새콤한 맛,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있으면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수돗물에는 염소가 많이 있는데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은 향기 성분을 거의 소실시키게 됩니다. 경도, 그러니까 연수와 경수가 있는데 경도가 높을 때 석회질, 일반적으로 매우 단단한 축적물이고 커피 맛에 밋밋함과 안정되지 않고 쉽게 풀어지는 크레마를 생성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고요. 영구 경도가 높은 물일 때는 석고질, 백악질 또는 진흙 같은 침전물이 발생하며 쓴맛이 강해지고요. 비경도가 높을 때는 주로 나트륨 그리고 염화물이 높을 때를 말하는데 기기의 부식과 커피의 짠맛이 증가되게 됩니다. 주로 경도가 높은 물이 있는 곳은 이탈리아 가면 생수 꼭 사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가 경도가 좀 높기 때문인데요. 커피 맛에도 그리고 커피 머신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추출의 필수 요소에 물을 했다면요. 그리고 참고로 사람의 체액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물도 정수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적합한 여과 매체에는 다공성 금속 여과판 이런 거겠죠. 다공성.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굉장히 많죠. 구멍이 엄청 많아요. 조밀한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거. 이건 스테인리스로 된 건데요. 스테인리스에다가 구멍을 아주 촘촘하게 뚫어 놓은 필터예요. 필터. 그리고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구멍이 조금 더 크게 뚫려져 있는 필터인데 요런 거는 차를 우릴 때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필터는 차를 우릴 때도 많이. 그리고 여과포나 여과지, 이거는 여과지인데요. 여과지는 종이가 어떤 이거는 황토색인데 어떤 필터는 흰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크기가 크고 어떤 거는 좀 크기가 작고 해서 추출 도구에 맞춰서 이 여과 매체도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세요. 지금 본 종이 필터는 칼리타나 아니면 클레버 이런 거에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카포트는 중간에 스테인리스로 된 필터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빠져나오지 않고 커피를 하면 물만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프렌치 프레스는 밑에 망이 있어가지고요. 그 망을 커피 알갱이는 통과하지 못하고 아래로 눌러놓고 위에 커피 성분을 함유한 물만 걸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 필터가 안에 있는데요.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필터예요. 플라스틱. 네. 그래서 어떤 추출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이 필터 아니면 스테인리스, 다공성 금속 이런 스테인리스 제일 많이 활용이 되죠.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떤 여과포 그러니까 이거는 융 필터라고 해서
천도 있어요. 천에도 커피를 거르는 그런 여과 매체가 있는데 어떤 거를 쓰는지를 결정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좋은 추출의 필수 요소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추출의 변수에는 분쇄 입자, 물의 온도, 추출 시간이 있고요. 좋은 추출의 필수 요소에는 커피하고 물의 비율, 그리고 추출 시간에 알맞은 분쇄 입자, 추출 기구를 바른 조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적합한 추출 방법을 적용하셔야 되시고, 좋은 품질의 물,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품질의 물, 그 다음에 적합한 여과 매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원별 예상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준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